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책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인사청탁과 이권청탁을 가차없이 배제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정부패를 척결 하자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역대 정권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많은 단속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청렴 지수는 반부패 지수는 국제적으로 볼 때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부정부패가 왜 생기느냐? 딴 게 아닙니다. 청탁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청탁이나 부탁이라고 하는 것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뇌물을 주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자식들을 취직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디 아는 사람 없나 이렇게 찾습니다. 저 청와대 비서 중에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 없나, 또는 유력자 중에 또는 국회의원 중에 좀 유력한 사람이 없나, 우선 그런 머리 굴리기를 먼저 하지요. 결국은 또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잘 되면 또 돈 봉투를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디 우리가 뭐 회사에 입찰을 본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에 맞춰서 서류 내기도 하겠지만 이거 그냥 정상적으로 서류 내서는 절대로 낙찰받을 수가 없다.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다들 뒤로 백을 쓰거나 무슨 이 언더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이 책상 밑으로 돈 봉투가 왔다 가거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무슨 입찰을 따거나 취직을 시키거나 또는 무슨 승진을 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이 부정부패의 원인은 바로 이 청탁 심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고, 또 공직에 있거나 다소 유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청탁받는 것이 일종의 무슨 권세의 이 표시처럼 이렇게 느끼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심리적인 지적을 하니까 이렇게 깜짝 놀라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게 아주 관행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말이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그런 걸 또 잘한다고 생각해요. 부탁도 잘하고 다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맥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맥이 튼튼해야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출세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인맥을 중시하는가라고 생각해 보았더니 바로 이 청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권을 형성을 하고 출세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인맥 중에 가장 큰 것들이 이 연고입니다. 이 연고로 말하면 우선 지역적인 연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도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전라도 사람들이 줄줄이 선을 대서 또 한 자리씩 합니다. 또 경상도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줄줄이 경상도 사람끼리 청탁하고 청탁받고 이래서 한 자리씩 차지합니다. 또 공직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업의 무슨 이권이라든가 낙찰 받는 데 있어서도 다 지역적인 연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참 웃기는 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남이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다 남이지요. 남이죠. 필요할 때 우리가 남이여가 그러고서 한 사람이라고 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부패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학교 출신이다, 무슨 대학교 출신이다, 이게 또 줄줄이 사탕으로 청탁의 고리가 됩니다. 무슨 교회를 같이 다닌다, 무슨 사찰에 같이 다닌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벌써 5년 전 이야기가 돼 가지만 고소영이라는 게 뭡니까? 고려대학교, 소망교회, 또 무슨 명포 라인? 뭐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적인 것, 지역적인 것, 지역적인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연고가 돼서 그래서 이 사회를 부패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착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수년 전부터 제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동창회, 동기회, 무슨 모임에 모두 발길을 끌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명색이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경기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 학벌이나 지역적 이런 연고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부패 사회로 만들고 인맥 사회로 만들고 연줄 사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여기저기 뭐 회장이고 부회장이고 뭐 총무 이런 것도 많이 젊었을 때 해봤지만 이거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지금도 형식적으로 무슨 뭐 감투들이 올라가 있는 것은 다소 있지만 저 회비 내는 거 다 끊었습니다. 회비 내는 거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에도 절대 안 갑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에 많은 모임들 무슨 동기회, 동창회, 무슨 뭐 향후회 이런데 모임이 많죠? 많은 행사에 참석하실 겁니다. 저는요 단 한 군데도 안 갑니다. 벌써 근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심하기까지는 제 자신이 우선 타락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제가 그 연고에 빠지고 또 연줄에 빠지면 제 자신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실력과 나의 비전과 나의 철학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아는 사람 찾고 아는 사람 찾아가지고 줄줄이 찾아다니면서 그런 따위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부패십니다. 저는 그렇게 읽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부패 사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연고 사회, 연줄 사회로부터 인맥 사회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 청탁 사회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많은 이 성공학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인맥을 쌓아라. 뭐 이렇게 가르치는 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고 개탄을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지 마세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바로 부패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선 나 자신이 썩고 그리고 사회를 썩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를 경계하고 또 많은 회개와 함께 저는 제 자신이 그런 연고와 연줄로부터 탈출해야 되겠다. 그래야 제가 만일 인사를 한다면 공평무상한 인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자원을 분배하거나 무슨 낙찰을 해줄 때도 저는 아주 공평하고 아무런 청탁 없이 자유롭게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모임에 나오지 않느냐고 욕도 가끔 먹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식을 둘씩이나 결혼시키는데 왜 결혼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습니까?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부터 씨앗이 돼서 부패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이 어떤 성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공직사회나 다른 우리 민간사회에 있어서도 쓸데없이 모여가지고 작당해서 매일 저녁 술 퍼마시고 하는 이 생활 문화, 이것도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밤문화가 너무 발달해 있습니다. 어떤 밤문화냐? 술 마시고 모임하고 유아여하고 이 문화가 너무너무 발달해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람들은 대충 한 저녁 10시쯤 되면 다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가족들하고 생활하거나 휴식을 취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에 2탕, 3탕씩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결국은 부패로 가져오는 것이지 일시적인 성공이나 일시적인 출세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타락시킨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러한 영고주의 사회를 뜯어 고친다고 한다면 아마 한국인들의 밤문화가 많이 개선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냥 모여라. 그래서 술 한잔 마시면서 위하여 하는 이 풍토가 많이 사라지면 그러면 일찍 집에 돌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가정 문화가 살아나죠. 그리고 집에서 푹 잘 쉬고 휴식을 취하고 나서 다음날 출근하면 더 쌩쌩한 마음으로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세간에 소위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저희 아내입니다만은 그 법으로 그렇게 알려진 그 부정청탁 방지법, 이 법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법이
잘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 문화부터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